64. 개양은 앞서서 가지런히 있는 새 무덤을 찾았다. 여러 해 동안의 비에 씻겨내려 원래 작던 무덤이 거의 평지와 같이 되었다. 처음에는 나무패를 써박았던 듯하여 썩어진 조각이 무덤 앞에 떨어졌다. 그 곁에도 그와 같은 무덤이 수십 개나 된다. 어떠한 무덤에는 서너치 넓이 되는 나무패가 아직도 새로운 대로 있다. 개양은 그 셋이 가지런히 있는 무덤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월양 형님의 아버지의 무덤이요, 이것이 두 오라버니의 무덤이야요 하며 이전에 월양과 같이 왔던 생각을 한다. 개양은 월양을 따라 서너 번이나 이 무덤에 왔었다. 그 중에도 지난 봄 월양이가 서울로 가려 할 때 월양은 술을 한 병 가지고 개양을 데리고 왔었다. 그때는 따뜻한 봄날, 이 불쌍한 자들의 무덤 곁에는 이름 모를 조그마한 꽃이 피고 보통 벌에는 새로 난 수수와 조가 부드러운 바람에 가볍게 물결이 졌었다. 월양은 그 아버지의 무덤 앞에 술을 따라 놓고 말없이 한참이나 울다가 옆에서 오는 개양의 등을 만지며 자기가 서울을 가거든 내가 한 해에 2번씩 이 무덤을 찾아달라 하였다. 그때의 개양은 형님의 아버지면 내 아버지요, 형님의 오빠면 내 오빠지요 하였다. 개양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형식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형식은 가만히 새 무덤을 보고 말없이 섰다. 그 눈이 크고 콧마루가 높고 키가 크고 평생 몸을 꼿꼿이 하고 앉았던 박진사를 생각하였다. 그가 사랑의 젊은 사람들을 모아데리고 상에서 사가지고 온 석관으로 박은 책들을 가르치던 것을 생각하고 그가 포박을 당할 때에 내가 잡혀가는 것은 조금도 슬프지 아니하거니와 저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슬프다 하고 눈물을 흘리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영채의 말에 영채가 기생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옥중에서 절식 자살하였다는 말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시대의 성구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였다. 박 선생은 너무 일찍 깨었었다. 아니, 박 선생이 너무 일찍 깬 것이 아니라 박 선생의 동족이 너무 깨기가 늦었었다. 박 선생이 세우려던 학교는 지금 도처에 섰고 박 선생이 깎으려던 머리는 지금 사람마다 깎는다. 박 선생이 만일 그 문명운동을 오늘날 시작하였던들 그는 사회의 핍박은커녕 도리어 사회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이다. 시대가 옮아갈 때마다 이러한 희생이 있는 것이오니와 박 선생처럼 참혹한 희생은 없다. 지금 그 며느리 2사람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거니와 이제 영채까지 죽었다 하면 아주 박진사의 집은 멸망한 것이다. 형식의 집도 거의 멸망하다가 형식이 한 사람만 남고 박진사의 집도 거의 멸망하다가 영채 하나만 남았었다. 그러나 이제 영채마저 죽으니 영채의 집은 아주 이 세상에 시도 없이 되고 말았다. 수십여 호 되던 박씨 문중이 신미혁명에 다 쓰러지고 오직 하나 남았던 박진사의 집이 신문명 운동에 희생이 되어 아주 없어지고 말았다. 일문의 운명도 알 수 없고 일가의 운명도 알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그렇게 이 무덤을 보고 슬퍼하지는 아니하였다. 형식은 무슨 일을 보고 슬퍼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즐거웠다. 형식은 죽은 자를 생각하고 슬퍼하기보다 산 자를 보고 즐거워함이 옳다 하였다. 형식은 그 무덤 밑에 있는 불쌍한 은인의 썩다가 남은 뼈를 생각하고 슬퍼하기보다 그 썩어지는 살을 먹고 자란 무덤 위에 꽃을 보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다. 그는 영채를 생각하였다. 영채의 시체가 대동강으로 둥둥 떠나가는 모양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슬픈 생각이 없었고 곁에 섰는 개양을 보매 한량없는 기쁨을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식은 혼자 놀랐다. 내가 어느덧 이토록 변하였는가 하였다. 형식은 너무 놀라서 눈을 부릅뜨고 2주먹을 쥐었다.
형식은 어저께 영채의 편지를 보고 울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슬퍼하였다. 그리고 밤에 차를 타고 올 때에도 남모르게 가슴을 태우고 남모르게 눈물을 씻었다. 더구나 아까 경찰서에서 영채가 아주 죽은 줄을 알 때에 형식의 몸은 마치 끓는 물에 들어간 듯하였다. 그리고 개양의 집을 떠나 박 선생의 무덤을 찾아올 때에도 무덤에 가거든 그 앞에 엎드려 실컷 통곡이라도 하리라 하였었다. 그리하였더니 이것이 웬일인가. 은사의 무덤 앞에서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려 하였으나 조금도 슬픈 생각이 아니 난다. 사람이 이렇게도 갑자기 변하는가 하고 혼자 빙그레 웃었다. 개양은 형식의 모양이 수상하였으나 알아보려고도 하지 아니한다. 형식은 이렇게 살풍경한 곳에 오래 섰는 것보다 개양의 손을 잡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걸음을 걷는 것이 좋으리라 하여 자 갑시다 하였다. 개양은 이상하다 하는 듯이 어디로 가셔요? 집으로 갑시다. 북망산에 아니 가시고요. 거기는 가서 무엇하오? 가면서 이야기나 합시다. 영채 씨가 여기 왔던 형적이 없으니까 아마 아무데도 아니 왔던 게지요. 하고 개양의 손을 잡는다. 형식은 영채는 죽은 사람으로 작정하고 개양의 집에 돌아와 노파는 2, 3일 평양에 있겠다 하므로 자기 혼자 그날 저녁차로 서울에 올라왔다. 평양을 떠날 때에 노파는 문 밖에 나와 형식의 손을 잡고 울면서 아무리 하여서라도 영채를 찾아주시오 하였다. 그러나 형식은 다만 개양을 떠나는 것이 서운할 뿐이요. 영채를 위하여서는 별로 생각도 아니하였다. 형식은 차 속에서 꿈이 깬 듯하다 하면서 여러 번 웃었다. 65. 평양서 올라올 때 형식은 무한한 기쁨을 얻었다. 차에 탄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의 사랑을 끌고 모두 다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듯하였다. 차바퀴가 궤도에 갈리는 소리조차 무슨 유쾌한 음악을 듣는 듯하고 차가 절교를 건너갈 때와 굴을 지나갈 때에 나는 소요한 소리도 형식의 귀에는 웅장한 군악과 같이 들린다. 형식은 너무 신경이 흥분하여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차창을 열어놓고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어스름한 달빛에 어렴풋하게 보이는 황해도의 연산을 보았다. 산들은 물먹으로 그린 묵화 모양으로 골짜기도 없고 나무나 들도 없고 모두 한빛으로 보인다. 달빛과 밤빛과 구름빛을 합하여 커다란 붓으로 종이 위에 형세 좋게 그린 그림과 같다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형식의 정신도 실로 이와 같았다. 형식의 정신에는 슬픔과 괴로움과 욕망과 기쁨과 사랑과 미워함과 모든 정신작용이 온통 한데 모이고 한데 녹고 한데 뭉치어 무엇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비교 말하면 이 모든 정신작용을 한 솥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맑은 물을 붓고 장작불을 떼어가며 그 솥에 있는 것을 회회 뒤져서 온통 녹고 부러지고 섞여서 역과 같이 죽과 같이 된 것과 같았다. 그러므로 이때의 형식의 정신작용은 좋게 말하면 가장 잘 조화한 것이요 좋지 않게 말하면 가장 혼돈한 상태였었다. 엷은 구름 속에 가려워진 달빛이 산과 들을 변하여 꿈과 같이 몽롱하게 만든 모양으로 그 달빛이 형식의 마음에 비치어 그 마음을 녹이고 물들여 꿈과 같이 몽롱하게 만들어 놓았다. 형식의 눈은 무엇을 보는지도 모르게 반짝반짝하고 형식의 머리는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게 흐물흐물한다. 형식의 몸은 차가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고 형식의 귀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대로 듣는다. 형식은 특별히 무엇을 생각하려고도 아니하고 눈과 귀는 특별히 무엇을 보고 들으려고도 아니한다. 형식의 귀에는 차에 가는 소리도 들리거니와 지구에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무한히 먼 공중에서 별과 별이 마주치는 소리와 무한히 적은 에텔의 분자에 흐르는 소리도 듣는다. 매와 들의 풀과 나무가 밤 동안에 자라느라고 바삭바삭하는 소리와 자기의 몸에 피 돌아가는 것과 그 피를 받아 즐거워하는 세포들의 소곤거리는 소리도 들린다. 그의 정신은 지금 천지가 창조되던 혼돈한 상태에 있고 또 천지가 노쇠하여서 없어지는 혼돈한 상태에 있다. 그는 하느님이 장차 빛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들려고 고개를 기울이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는 양을 본다. 그리고 하느님이 모든 결심을 다하고 나서 팔을 부르걷고 천지의 만물을 만들기 시작하는 양을 본다. 하느님이 빛을 만들고 어두움을 만들고 풀과 나무와 새와 짐승을 만들고 기뻐서 빙그레 웃는 양을 본다. 또 하느님이 흙을 파고 물을 길어다가 두 발로 잘 반죽하여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그 사람의 코에다 김을 불어 넣음에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목숨이 생기고 피가 돌고 소리를 내어 노래하는 양이 보인다. 그러고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한 흙덩이더니 그것이 숨을 쉬고 소리를 하고 또 그 몸에 피가 돌게 되는 것을 보니 그것이 곧 자기인 듯하다. 이에 형식은 빙긋이 웃는다. 옳다. 자기는 목숨 없는 흙덩이였었다. 자기는 숨도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던 흙덩어리였었다. 자기의 주위에 있는 만물을 보지도 못하였었고 거기서 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였었다. 서로 만물의 빛이 자기의 눈에 들어오고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는 오직 에덴의 물결에 지나지 못하였었다. 자기는 그 빛과 그 소리에서 아무 기쁨이나 슬픔이나 아무 뜻도 찾아낼 줄을 몰랐었다. 지금까지 혹 자기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마치 고무로 만든 인형의 배를 꼭 누르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 것과 같았었다. 그러므로 그 웃음과 울음은 결코 자기의 마음에서 스스로 흘러나온 것이 아니오 전혀 타동적이었었다. 자기가 지금껏 옳다, 그르다, 슬프다, 기쁘다 하여온 것은 결코 자기의 지혜 판단과 정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온전히 천습을 따라 사회의 관습을 따라 하여온 것이었었다. 예로부터 옳다 하니 자기도 옳다 하였고 남들이 좋다 하니 자기도 좋다 하였다. 다만 그뿐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옳다 한 것이 자기에게 무슨 힘이 있으며 남들이 좋다 하는 것이 자기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내게는 내 지가 있고 내 의지가 있다. 내 지와 내 의지 사이에 비추어 보아 옳다든가 좋다든가 기쁘고 슬프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면 내게 대하여 무슨 상관이 있으랴. 나는 내가 옳다 하던 것도 예로부터 그르다 하므로 또는 남들이 옳지 않다 하므로 더 생각하지도 아니하여 보고 그것을 내어버렸다. 이것이 잘못이다. 나는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린 것이로다. 자기는 이제야 자기의 생명을 깨달았다. 자기가 있는 줄을 깨달았다. 마치 북극성이 있고 또 북극성은 결코 백랑성도 아니오 노인성도 아니오 오직 북극성인 듯이 따라서 북극성은 크기로나 빛으로나 위치로나 성분으로나 역사로나 우주에 대한 사명으로나 결코 백랑성이나 노인성과 같지 아니하고 북극성 자신의 특징이 있음과 같이 자기도 있고 또 자기는 다른 아무러한 사람과도 똑같지 아니한지와 의지와 사명과 색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형식은 더 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달았다. 형식은 웃으며 차창으로 내다본다. 66. 차는 지금 신막 남천역을 지나 경의 철도 중에 제일 산이 많은 옛날 금천 큰 고개 근방으로 달아난다. 초생딸은 벌써 넘어가고 창밖은 캄캄하다.
달빛이 없는 것이 도리어 산들의 모양을 보기에는 편하다. 하늘과 산과의 경체는 굵은 붓으로 되는 대로 구불구불하게 그린 곡선 모양으로 아주 분명하게 보인다. 와카와카하는 차 바퀴 소리 사이로 산 강물이 조약돌 많은 여울로 굴러내려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따금 기관차 굴뚝으로 나오는 불빛에 조그마한 산골짜기에 초가집 두어 개가 번쩍 보이고 혹 오랜 가물에 얼마니 되는 물이 가기 싫은 듯이 흘러가는 시내의 한 토막도 보인다. 차가 산 모퉁이를 돌아설 때에 저편 컴컴한 속에 조그마한 불빛이 반짝반짝한다. 그 불빛이 차가 달아남을 따라 깜빡깜빡 있다가 없다가 함은 아마 잎이 무성한 나무에 가리워지는 듯 그 불은 꽤 오랫동안 형식의 차창에 보였다. 형식은 물끄러미 그 불을 보았다. 저 불 밑에는 누가 앉아서 무엇을 하는고.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을 잠들여 놓고 혼자 일어나 지아비와 아들의 누더기를 깁는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눈으로 바늘구멍을 찾지 못하여 연방 불을 돋우고 눈을 비비는가. 그러다가 아 늙었구나 하고 깊던 누더기에 굵은 눈물을 떨구는가. 그때 아랫목에서 자던 앓는 어린아이가 꿈에 놀래어 우는 것을 껴안고 먹은 것이 없어서 나지도 아니하는 젖을 물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앓는 외아들을 가운데 놓고 늙은 내외가 자리 위에 서서 번갈아 아들의 몸을 만지고 번갈아 울고 위로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느님 내려다 봅소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형식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였다. 어머니는 아직 젊었으나 아버지는 50이 넘었으므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병이 나면 그 병이 낫기까지 목욕체계하고 자기의 곁에서 밤을 새우던 것과 자기가 혹 눈을 뜨면 아버지는 자기의 눈을 보고 그 아들이 눈을 뜨는 것이 무한히 기쁜 듯이 빙긋이 웃으며 자기의 손을 잡던 것과 아직 30이 다 못된 자기의 어머니는 고남을 이기지 못하여 앉은 대로 졸던 것이 생각이 난다. 형식은 잠깐 주연하다가 다시 그 불을 본다. 천지가 온통 캄캄한 중에 오직 불 하나에 반짝반짝하는 것과 세상이 다 잠을 깊이 들었을 때에 그 불 밑에 혼자 깨어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형식은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세인 듯 하였다. 차가 또 어떤 산 모퉁이를 돌아섬에 그 불은 그만 아니 보이게 되고 말았다. 형식은 서운한 듯이 머리를 창으로 끌어들였다. 차실에 같이 탄 사람들은 다 깊이 잠을 들었다. 바로 자기의 맞은편에 누운 어떤 노동자 같은 소년이 추운 듯이 허리를 구부린다. 형식은 얼른 차창을 닫고 자기가 깔고 앉았던 담요로 그 소년을 덮어주었다. 이 소년은 아마 어느 금광으로 가는지 흙물 묻은 무명고의를 입고 수건을 말아 머리를 동였다. 머리는 언제 빗었는지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헤쳐지고 귀밑과 목에는 오래 묵은 때가 있다. 역시 조그만 흙물 묻은 보퉁이로 베개를 삼았는데 그 보퉁이를 묶은 종이로 꼰 노끈이 걸상 밑으로 늘어졌다. 형식은 그 노끈을 집어 보퉁이 밑에 끼웠다. 소년의 굵은 배로 만든 조끼 호주머니에는 국수표 권련갑이 조금 보이고 그 속에는 물부리와 넓적하게 된 권련이 서너 개나 보인다. 아끼는 권련이로구나 하고 형식은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의 조이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담배를 붙일 생각이 나서 한 개를 내었다. 형식은 그 권련에 불을 붙여 길게 빨았다. 그때의 담뱃 맛은 특별하였다. 형식은 다시 차실을 돌아다 보았다. 어떤 일본 부인이 잠을 깨어 정신없이 사방을 둘러보고 두어 번 머리 위 목을 만지며 무엇을 찾는 듯이 기웃기웃하더니 도루 신연대에 엎드려 잠이 든다. 형식도 내일에 고날 것을 생각하고 한잠 자리라 하여 수건을 창문턱에 접어놓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형식의 정신은 더욱 쇠락할 뿐이요 암만 하여도 잠이 들지 아니하였다. 형식은 그래도 잠이 들까 하고 눈을 감은 대로 차박히 소리를 세었다. 형식은 마치 풍랑이 침식한 바다 모양으로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형식의 머리에는 영채와 선영과 노파와 배악감과 이희경과 칠성문 밖에서 보던 노인과 박 선생의 무덤과 계양과 이러한 것들이 순서도 없이 번쩍번쩍 떠오른다. 형식은 눈을 감은 채로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혹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혹 성난 듯이 입을 내어밀고 눈을 힐끔힐끔하기도 하고 혹 나무로 새겨놓은 듯이 시침이 떼고 나서기도 한다. 더구나 영체의 모양이 오래 보이고 또 자주 보인다. 형식은 곁에 놓인 가방을 생각했다. 그 속에 있는 영체의 편지와 지환과 칼이 눈에 보인다. 형식은 오싹 소름이 끼치어 번쩍 눈을 떴다. 아, 내가 잘못이 아닌가. 내가 너무 무정함이 아닌가. 내가 조금 오래 영체의 거처를 찾아야 오를 게 아닌가. 설사 영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시체라도 찾아보아야 할 것이 아니던가. 그리고 대동강에 서서 뜨거운 눈물이라도 흘려야 할 것이 아니던가. 영체는 나를 생각하고 몸을 죽였다. 그런데 나는 영체를 위하여 눈물도 흘리지 않아. 아, 내가 무정하구나. 내가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였다. 남대문을 향하고 달아나는 차를 거꾸로 세워 도로 평양으로 내려가고 싶다 하였다. 그러나 형식의 마음은 평양으로 끌리면서 몸은 남대문에 와 내렸다.